그날 오전 저는 유난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루를 이미 다 써버린 듯한 기분이었죠. 그냥 부엌에 나와 창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릴까 하다가도 손이 가지 않았고 TV 리모컨은 손 닿는 곳에 있었지만 그 버튼 하나 누르는 일조차 귀찮았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은 제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건 게으름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이 아깝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책을 펴든 반찬을 하든 아니면 쓸데없는 집안일이라도 찾아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그게 잘 사는 것이라 믿어왔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그 습관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해서라기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달리던 시계가 멈춘 것처럼 잠깐만 하고 스스로를 붙잡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의자에 등을 붙였습니다. 부엌 창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컵을 스치며 바닥에 작은 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이거 예쁘다 하고 사진부터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카메라를 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빛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키 큰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기에 잎사귀 하나까지 고요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뿌리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안의 소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늘 머릿속에서 웅웅거리던 해야 할 일 목록이 하나씩 흐릿해지고 대신 아주 작은 감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따뜻한 빛이 피부에 닿는 느낌, 멀리서 들려오는 컵 부딪히는 소리, 어딘가에서 은근히 풍기는 쌀 씻는 냄새.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 걸까? 평생 들어온 스스로를 다그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목소리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곧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저는 그 고요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시계는 그대로 흘러갔겠지만 제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멈춘다는 건 이렇게 오는구나. 그리고 그 멈춤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생각보다 훨씬 필요하다는 것을. 평소에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금세 마음속 노트에 해야 할 일 목록이 펼쳐졌죠. 이따 장 봐야 하는 물건, 미뤄둔 전화, 처리해야 할 서류, 저녁 반찬까지. 심지어 쉬는 시간마저 유익하게 보내야 한다는 강박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목록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오르려는 순간마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릿속에서 불필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감각들이 하나씩 또렷해졌습니다. 처음 들어온 건 빛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제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햇빛 속 먼지들이 공중에서 천천히 춤을 추듯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그 빛을 살짝 가려보니 그림자가 무릎 위에서 부드럽게 물결쳤습니다. 그 단순한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을 풀어놓았습니다. 다음은 소리였습니다. 먼 곳에서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웃집 창문 닫는 소리, 그리고 제 호흡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제 숨이 이렇게 규칙적이고 조용한 줄 몰랐습니다. 평생을 급하게 숨이 찬 채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숨이 제 속도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냄새였습니다. 부엌 한쪽에 둔 쌀통에서 은근하게 풍겨오는 갓 씻은 쌀의 습기 섞인 냄새. 그 향이 제게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어릴 적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 쌀을 씻던 기억,
쌀뜨물에 손을 담갔을 때 느껴지던 차가운 촉감까지 같이 묻어나왔습니다. 이 모든 감각이 동시에 깨어나면서 저는 마치 세상이 아주 느린 속도로 제 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의무도 어떤 계획도 없는 순간. 그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바쁘게만 살아왔구나.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고요 속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안쪽 깊은 곳에서 뭔가가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깥에서 오는 감각과는 다른 아주 오래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다 이내 제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천천히 고였습니다. 첫 방울이 흘러내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런데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물의 이유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듯 그저 흘러나오고 싶어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흐느낌도 울음소리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작은 샘이 막이 터지자 서서히 흘러나오는 것처럼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오늘 하루의 슬픔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묵혀둔 감정이라는 걸. 언젠가 참았던 말들, 속으로 삼킨 서운함, 괜찮다며 덮어버린 상처들. 그 모든 것이 고요 속에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문득 몇 해 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한 날 속상한 마음을 풀 곳이 없어 밤늦게까지 부엌 정리만 하던 제 모습이. 그때도 울고 싶었지만 울면 지는 것 같아 꾹 참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못 흘린 눈물까지 오늘에 와서 흘러나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눈물은 제 마음속 오래된 창고를 하나씩 비워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서운함과 외로움을 꺼내놓는 것처럼 하나를 꺼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눈물은 반드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때로는 그저 마음이 제 무게를 견디다 못해 조용히 무게를 덜어내는 방식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그 눈물이 흘러나오는 대로 두었습니다. 손으로 닦아내지도 멈추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저는 무심코 제 마음속에 물음을 던졌습니다. 요즘 너 잘 지내니? 이 짧은 한 문장이 제 안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질문이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동네 마트 주인에게도 잘 지내세요? 하고 웃으며 물었죠. 그런데 정작 제게 그 말을 건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괜찮은지, 내 하루는 무사했는지, 내 속이 울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질문이 마음속을 스치자 대답은커녕 눈물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열어젖힌 듯 그 뒤로 밀려드는 감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응, 잘 지내려고 애쓰고 있어.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말 끝에 붙은 애쓰고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나는 그동안 버티는 데만 집중했구나.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저 견디는 걸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아왔구나. 그 깨달음은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버텼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았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순간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빠지고 숨이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힘든 티를 내면 약해 보일까봐,
아프다고 하면 누가 실망할까봐 늘 밝고 단단한 사람인 척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에게 솔직해지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너 괜찮아? 대답이 응, 괜찮아일 때도 있고, 아니, 좀 힘들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대답을 솔직하게 꺼내는 순간 이미 절반은 괜찮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보통 움직일 때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시계를 보고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죠. 그렇게 몸과 머리를 바쁘게 돌려야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멈춰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고 조용히 앉아 있어야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바람의 모양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움직임이 나뭇잎 하나를 살짝 건드리고 그 잎이 또 다른 잎을 흔들고 결국에는 가지 끝까지 파동이 전해지는 모습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데도 그 흐름이 제 호흡과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생활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집에서 부엌 문을 닫는 소리,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오래된 시계의 똑딱거림. 평소에는 소음처럼 흘려보내던 그 모든 소리가 그날은 제 마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이 전부 괜찮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고도 확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잘 왔어. 조금 쉬어가도 돼. 그 목소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고 또 동시에 내가 나에게 해줘야 할 말이었습니다. 누구도 제자리에 앉아 대신 이 말을 해줄 수 없다는 걸 그날 고요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 깨달음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요는 빈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 앉아야만 흩어진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한참을 고요 속에서 울고 나니 몸 안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 닫아둔 방 창문을 활짝 열어 먼지 섞인 공기를 한 번에 내보낸 것처럼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울기 전에는 다시 움직일 힘이 없을 것 같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나니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숨도 길어졌고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엌 찬장에서 그동안 쓰지 않던 찻잔을 꺼냈습니다. 허브티를 한 봉 꺼내 뜨거운 물을 부으니 은은한 향이 부엌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 향을 들이마시는 순간 마음속 빈자리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온기가 혀끝을 지나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울음 뒤에 남은 허전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울음은 비움이고 그 뒤에 오는 조용한 시간은 채움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가끔 일부러 멈추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마시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손에 찻잔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내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모으는 시간이라는 것을.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사소한 것에 미소 짓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부엌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날이었다는 걸 저는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늘 움직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집안일이 끝나면 바느질을 하고 바느질이 끝나면 반찬을 만들고 그마저도 끝나면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손이 멈추면 마음이 허전해질까봐, 머리가 멈추면 괜히 뒤처질까봐,
늘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하지만 부엌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던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누군가의 얼굴이 스치고 지난날의 후회가 고개를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몸을 일으켜 다른 일로 달아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유혹을 잠시 견디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순간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요. 앉아 있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의 결, 햇빛이 식탁 위에 남기는 작은 무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이런 것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중에는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앉아 있는 동안 들려오는 내 안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언제나 정확하게 제 마음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좀 쉬어야 해. 이건 너 탓이 아니야. 잘하고 있어. 이 짧은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손도 발도 생각마저 멈추는 시간. 그게 제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멈춰 있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제 하루를 그리고 제 마음을 한층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바쁜 일정이 없어도 그저 마음이 조금 시끄러워지면 의자에 앉습니다. 마치 몸이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죠. 하지만 그 불안을 지나면 작은 평온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내가 그동안 잊고 지낸 나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저 가만히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지금의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재료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제 무게를 덜어내는 방식이라는 걸. 그리고 고요는 빈 시간이 아니라 그 덜어낸 자리를 새롭게 채우는 시간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앉아 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내 하루 전체를 바꾸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지쳐 있다면 저처럼 한번 앉아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쉬고 그저 마음이 흘러가게 두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나온 눈물이 있다면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삶의 방향을 아주 조금 바꿔놓았습니다.